8번째 분과입니다. 자, 가면 제가 또 얘기했죠? 뭐 할지 모르겠으면 내과를 할 수도 있다. 내과 안에 9개 분과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고민하시라. 뭐 이런 내용이 역시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것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내성이 생기는 기전에 뭐 항생제가 작용하는 타겟이 변동되는 경우, 베타락타메이즈를 분비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MRSA, VRE, PRSP 뭐 다 타겟이 바뀌는 경우들입니다. 근데 이것도 시험에는 안 나와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 시험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내용이라 그랬죠. 농도가 중요한 애들, 시간이 중요한 애들. 그래서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는 잘 안 쓰니까 퀴놀론 같은 경우는 찔끔찔끔 나눠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차라리 한 번에 왕창 주는 게 낫다 라는 얘기고요. 세팔로스포린 같은 애들을 한 번에 왕창 주는 건 좋은 생각은 아니다. 그래서 뭐 세포탁심 이런 거 막 8시간 간격으로 쓰는 이유가 뭐다?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 항생제 얘기고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외우실 거 알려드릴게요. 그냥 암피실린 썰박탄 말고 그냥 암피실린을 골라야 되는 경우는요. 이거 딱 2개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엔테로코쿠스랑 리스테리아 주고 항생제 고르라 그러면 무조건 암피실린이 복이 있습니다. 이거 고르시면 됩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뭐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뭐 굳이 이유를 얘기하면 엔테로코쿠스랑 리스테리아가 세팔로스포린 모든 세팔로스포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암피실린만 듣는 거고요. 그람 양성에 잘 듣는 페니실린이 나프실린. 나프실린 기억하시면 되고요. 슈도모나스 커버하는 게 피페라실린.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전에도 몇 번 나왔는데 이 페니실린 계열에다가 뒤에 베타락타메이즈 이니비터라는 걸 붙이면 어네어로브 커버가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목시실린을 안 쓰고 내가 아목시실린 클라블라닉 애시드를 쓰겠어. 굳이 난 아목시실린 말고 아목시실린 클라블라닉 애시드를 쓸 거야 라고 우기려면 어떤 게 필요해요? 이 사람이 어네어로브의 가능성이 있어 라는 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쵸? 어네어로브 전혀 가능성 없어. 그럼 아목시실린 그냥 쓰면 됩니다. 사실 마찬가지로 암피실린 썰박탐을 쓸 거야? 그러면 어네어로브 감염인가 보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 암피실린 썰박탐 준다고 하면 어네어로브 감염인가 보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피페라실린 타조박탐은 뭐 워낙 브로드한 스펙트럼이에요. 항생제라서 어네어로브 커버가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양성에 잘 듣는 세팔로스포린 그럼 무조건 뭐라고요? 세파졸린입니다. 그럼 양성 세팔로스포린 세파졸린 2세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3세대 세포탁심, 세프트리악손, 세픽심 다 시험에 많이 나온 애들입니다. 세프트리악손, 세포탁심, 세픽심은 경구약이에요. 3세대 세팔로스포린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3가지 기억하시고요. 슈도모나스 커버되는 게 세프타지딘, 세페핌 뭐 이런 거 있고요. 요즘 뭐 5세대도 있는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4세대 세페핌도 슈도모나스가 들어요. 퀴놀론, 시프로플록사신이 대표적인 약이고요. 그람 음성에만 들어요. 슈도모나스도 듣고요. 슈도모나스가 그람 음성균이죠, 얘도. 근데 일반적인 그람 음성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람 음성균 중에 슈도모나스까지도 듣는 게 시프로플록사신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람 양성이 아예 안 듣다 보니까 그람 양성 쪽으로 커버리지를 넓힌 걸 우리가 호흡기 퀴놀론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게 뭐 레보, 목시, 가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카바페넴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나왔는데 여러분이 답을 이미페넴, 메로페넴 이렇게 고르려면 그게 무슨 케이스여야 돼요? ESBL인 경우에 골라야 됩니다. ESBL이 아닌 경우에 여러분 시험에서 여러분이 이걸 고르라고 낼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많이 쓰지만 여러분 시험에서는 무조건 뭘 준다? ESBL이라는 상황을 줘야 된다. 그리고 뭐 쓸래라고 하면 무조건 얘네를 고르셔야 된다. 이미페넴, 메로페넴, 월타페넴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얼타펜 나머지 애들은 슈도모나스까지 듣고요. 얼타페넴은 슈도모나스에 듣진 않아요. 아미노글리코사이드는 단독으로 안 쓰는 약이니까요. 마크롤라이드는 뭐 워낙 많이 보셨죠? 아지스트로마이신 언제 나와요? 에이티피컬 박테리아 뭐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뭐 클라미디아, 뭐 쯔쯔가무시 등등 마이코플라즈마 뭐 이런 애들 나올 때 에이티피컬 박테리아. MRSA는 당연히 반코마이신. 유모시스티스 뉴모니아는 트리메소프린, 설파메속사죠. 아까 한 얘기입니다. 그람 양성에 쓰는 대표적인 항생제가 나프실린, 세파졸린, 반코마이신. 얘네가 그람 양성에 쓰는 대표적인 항생제들이고요. 일반적인 지역사회 감염이면 무조건 나프실린이나 세파졸린을 쓰셔야 됩니다. 그럼 반코마이신은 언제 쓸까요? 병원 내 감염일 때. MRSA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병원 내 감염인 경우 MRSA를 쓰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거 안 들으면 뭐 죽어 뭐 이럴 정도 아니면 반코마이신을 먼저 쓰진 않습니다. 커뮤니티면은 나프실린, 뭐 세파졸린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병원 내 감염인 경우에는 이제 반코마이신을 써야 됩니다. 반코마이신이 나프실린보다 살균 효과가 좋은 약이다? 절대 아니라 그랬죠. 효과가 훨씬 떨어지는 안 좋은 약인데 MRSA에 듣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거다. 어네오로브 감염하면 머릿속에 항생제를 일단 두 개가 떠올라야 됩니다. 클린다마이신이랑 메트로니다졸. 이게 대표적으로 어네오로브 커버하는 항생제고요. 사실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클린다마이신이든 메트로니다졸이든. 근데 얘네는 진짜 주로 어네오로브만 거의 잡거든요. 클린다마이신 같은 경우에 뭐 그람 양성에도 좀 듣긴 하지만 어쨌든 특히 메트로니다졸은 어네오로브에만 들어요. 오로지 퓨어하게 순수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에어로브, 어네어로브 다 치료해야 돼. 그러면 얘네를 단독으로 잘 쓰진 않고요. 3세대 세파에 메트로니다졸 이런 식으로 쓰죠. 나머지 애들도 뭐 이미페넴은 뭐 이것저것 다 듣는 애니까요, 원래. 뿅.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람 양성 그러면 일단 뭐 쓰라고요? 세파졸린 또는 뭐 있죠? 나프실린 뭐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MRSA면 반코마이신. 그람 음성 그러면 무조건 3세대 세파입니다. 시험 문제 나왔어. 근데 내가 아는 건 얘가 그람 음성균이란 건 알아. 항생제 고르래. 근데 이 균에서 내가 뭘 퍼스트 초이스로는 전혀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3세대 세파 고르시면 거의 99% 맞을 겁니다. 그람 음성균 주고 약 골라봐. 근데 보기에 3세대 세팔로스포린이 있어. 무조건 답니다. 그래서 그람 음성균 하면 일단 뭘 고른다? 3세대 세팔로스포린을 고르시면 돼요. 뭐 시프로플로사신도 옵션이 될 수는 있고요. 슈도모나스는 특별한 애니까 그거에 대한 항생제들은 따로 외우셔야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스테리아랑 엔테로코쿠스는 그냥 암피실린이고요. 어네오로브는 클린다마이신, 메트로니다졸, 암피실린, 썰박탐, 아목시실린, 클라블라니게시드 뭐 이런 베타락탐, 베타락타메이즈 이니비터들 이런 것들을 써야 되고요. 마이코플라즈마, 레지오넬라 이런 애들은 마크롤라이드를 주로 쓰고요. 스로마이신, 아지스로마이신, 클라리스로마이신, 쯔쯔가무시, 독시사이 어차피 뒤에 나올 겁니다. 렙토스피라 강론에서 어차피 다시 나올 거예요. 시필리스, 벤자신, 페니실린 G 너무 유명하죠? 저것도 내성균 얘기입니다. MRSA, 반코마이신. 반코마이신에도 내성인 게 VRE. 근데 VRE를 치료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균이 나오니까 격리를 해야 되는 것 뿐이지, 접촉 격리.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그람 음성균 하면 아까 우리가 뭘 쓴다고요? 3세대 세파. 거의 무조건 듣습니다. 근데 3세대 세파의 내성이야.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아주 정확하게 공부하면 조금 복잡하지만 그냥 ESBL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SBL이 뭔데? 3세대 세파의 내성인 그람 음성균. 이건 ESBL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SBL이 흔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람 음성균에 3세대 세파 쓰면 다 듣는 거지.